이재명 대통령 정말 길고 긴 여정을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부터가 더 힘들잖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또 국민들이 도와주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거는 더 아슬아슬한 일이 마구 생길 거라. 왜냐? 인수위도 없지. 지금 경제는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려놨지. 이상한 알박기는 많이 해놨지. 어떻게 될는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거든.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극복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 겪어내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 앞에 있다. 여태까지 국민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이제 다 됐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도와야 돼. 더 지원해주고 더 많은 일들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다른 일들 국민들이 알아서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나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미리미리 신고하고 옛날에는 간첩 잡자고 그랬잖아. 방공첩 해가지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막 이랬잖아. 간첩들 보고. 그런데 이제는 내란 공범들 아니면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나쁜 오비들 있잖아.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잡는데 힘을 모아야 되고 이제는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다들 자수해서 나와야 돼. 옛날에는 간첩 북한이 어쩌고 그게 무서웠는데 그게 아니야. 내란을 일으킨 이 나라 안에 매국노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 그 매국노들을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되는 거야. 매국 세력을 완전하게 우리가 다 발췌해서 벌 줄 사람 벌 주고 자수할 사람 자수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국민들이 힘을 써야 돼. 그 대통령이 혼자서 못해. 그것만 해줘도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아니면 제자리에서 뱅뱅 놀 수가 있단 말이야. 저 국힘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야. 40%가 넘게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국힘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합치면은 이재명 그거를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물론 권영국을 합치면은 안 되지만 저들은 무슨 수를 내더라도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누리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나라 말아먹는 일을 한 아주 나쁜 놈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삭긴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아닌 척하고 찍는 거 있지, 저쪽을. 모든 게 다 거짓말 투성이야. 국힘들은 이쪽에서는 이런 얼굴 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얼굴 하고 부끄러우면 쓱 숨고 그러다가도 지네 이 문제에 도달하면은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라고. 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쪽. 이제 그쪽은 보수가 아니야. 이제 우리나라에는 진보 보수가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과 매국노가 있을 뿐이야. 대한민국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고 나라를 팔아먹고라도 자기네 잘 살고 싶은 사람들 이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안이하게 내가 77.77%를 투표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랬던 거는 뭐냐. 저들이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야. 아주 쫙 반으로 나뉘어서 동풍 새빨 같잖아. 동서로 분명하게 빨갛고 파랗게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다른 거를 많이 봤어. 뭔가 부산에서도 40%가 넘었잖아. 이재명이. 그러면은 사실은 많이 녹아내린 거야. 그쪽에. 졌으니까 빨갛게 그려놨지만 자주 새긴 거야. 전체적으로 보자면 많이 달라지고는 있어. 그래도 그 기득권이라는 거는 그거는 아주 무서운 거야. 그게 60, 70대는 그 기득권들이 박정희 때의 그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살만하거든, 자기네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그 부모 때 누리던 그걸 못 누려요.
근데 남자들도 30% 3분의 1밖에 없어. 남자들 아무리 많아봤자. 걔네들도 이번에 이준석을 찍었던 그 이상한 젊은 애들도 이제 이재명 정권을 겪고 나면 변해, 달라져. 젊은 애들은 바뀔 수가 있어. 60, 70대들은 몰라, 바뀔 수 있을는지.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젊은 애들은 희망이 있어. 왜냐? 이준석 안 되겠구나를 이제 요번에 볼 거고, 이준석은 망했거든.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으면은 국힘이 이겼을 거라는 이 프레임에 빠져버렸어. 너 때문에 졌다로 자기가 덤태기를 쓰게 생긴 거야. 이준석의 자리는 없어, 미래는 없어. 그런데다가 명태균이 딱하니 기다리고 있지. 성상납한 것도 마구 나오지. 오갈 데 없는 애가 된 거야. 이재명이 살려주지 않고는 이준석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 살려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해도 너 괜찮아가 아니지. 세탁을 해주는 거지. 벌을 주고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완전히 지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준석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준석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이준석이 완전히 여기서 끝나든지 아니면 이준석이 이재명한테 계몽당해서 새 사람이 되든지 밖에는 길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냐고. 자존심은 뭐같이 센 애니까. 기회를 준다는 게 아니야. 이재명 시대에 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소리야.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이재명이 통합을 부르짖으니까 그나마 지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 새로운 배움을 후회도 하고 사죄도 하고 벌도 받고 그러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재명이 기회를 줘서가 아니라 이재명 통합 정권 하에서만 지가 살아남을 수 있다. 국힘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다 죽어. 그런데 이준석이 싹이 노랗다라고 해도 그래서 싹부터 잘라야 된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개과천선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줘야 되거든. 그럴 수 있으면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크게 될 수도 있어. 죄값을 알고 달게 받고 지가 감옥도 갔다 오고 재판 받고 다 끝내고 싹 씻고 나오면 누가 알아? 그런데 지금으로는 안 돼. 이준석이 지가 윤석열, 이낙연 망하는 꼴을 봤으니까 겁이 더럽 났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보고 싶은 거지. 모든 국민들이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젊은 애들한테 희망이 있다. 20대도 이준석이 사라지면 벌을 받고 이준석이 정치인으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를 만천하가 알게 되면 젊은 애들이 20대들이 우리가 허상을 쫓았네. 여태까지 잘못됐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갈라치기의 희생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다 보듬어 내고 통합해 주면 그리고 20대들이 우리도 참 살만한 대한민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대놓고 이재명 좋아해요는 못해도 달라져. 우리나라 피를 가지고 있다면 속속들이 외국 자손들이 아니라면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드디어 이 나라에 나왔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다운 사람다운 대통령이 나왔다는 게 천복이지 뭐야. 그게 천복이다. 정말 사람답잖아. 하나도 어디가 막 삐뚤어지고 어색하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자연스럽고 늠름하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품격이잖아. 전 세계 어디에 어느 방송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이잖아. 도리도리를 하나 끄떡끄떡을 하나 아무것도 없잖아. 정확하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태까지 후보로서 유세를 다니면서 했던 그 모든 말 중에서 중요한 것만 딱 추려가지고 유세를 듣지도 않았던 다른 쪽의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이제는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그들한테 다 들으라고 다시 한번 해준 거야. 계속 유세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 또 듣는 것 같아도 정리를 다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쪽은 새롭게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좁혀지는 거지. 저들도 알아가야 된다.
오래간만에 대한민국이 덜 부끄러운 거 있지. 자랑스럽지, 오히려. 정말 너무 힘들었어. 윤석열 땐 너무 힘들었어. 미국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아직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우리 온 국민이 온 촉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나가야 돼. 지켜줘야 돼. 그리고 지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김문수가 40%를 넘었잖아. 40%를 넘은 거는 함부로 못해요, 지네들이. 함부로 못하는데 김문수가 40%를 지가 잘라서 됐냔 말이야. 모든 보수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보수 감옥 간 대통령, 사면당한 대통령 다 튀어나와가지고 총공세로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 보수 대통령들 감옥에 갔든지 파면을 당했든지 뭐를 어떻게 했든지 탄핵을 당했든지 뭐 별의별 그런 일이 다 있어도 결국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뽑은 그 대통령들이거든.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김문수를 밀은 거잖아. 이번에 결집시킨 거잖아. 누룽지 끓듯이 팍팍 긁어서 보수란 보수 모든 사람들을 다 결집시킨 게 그 모양이 된 거야. 윤석열 때보다 이만큼 떨어진 거야. 더 이상은 없는 거고 그중에 3분의 1은 마지못해서 그래도 너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70% 넘게 이겨버리면 자기 큰일 난다. 밸런스를 맞추자 이래가지고 찍어줬을 것이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머지는 꼴통들이라서 그냥 찍은 거고 그래서 40% 중에서 10%는 견제 세력이지 실제로 그들을 밀어주는 세력이 아니야. 통합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신날까 그런 사람들이야. 이재명 정권에서는 우리도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유능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10%는 있을 것이다. 그 나머지 30%는 정강훈, 신천지, 통일교, 미치광이들, 그냥 병자들, 정신병자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병적인 존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김문수를 바라보고 투표를 했다면 그러면 김문수는 그중에서 병자들의 왕인데 미치광이들이 순식간에 뒤집어 버려서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연이라는 거는 참 묘한 거야. 적당히 견제를 하고 민주당 겸손하라. 권영국을 합치면은 50% 넘을 거야. 그럴 정도로 견제를 시켜주는 거지. 겸손해라. 그리고 자중하고 열심히 뛰어라. 그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민주당이 200표를 안 시켜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200석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도 거의 50%의 과반수가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 세력을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정권은 없었을걸? 그런 정권을 이재명이 만드는 거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이 복 터졌어. 천복이 온 거지. 안 그러고는 나라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이 지경에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으며 뜬금포지. 그런데다가 왜 이준석은 단일화를 안 했으며 지가 괜히 될 것 같이 15%에서 넘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고 또 김문수가 어떻게 돼가지고 한덕수가 못 올라오게 해놓고는 김문수가 뛰게 만들었잖아. 김문수가 또 승복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다 천운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근데 지네들 딴에는 자기네 이익되게 한다는 게 이재명을 도와준 것이 된 거야. 대한민국을 도와주게 된 거야. 역시 복불복이다. 복은 받을 사람이 받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복 받았어. 외부 세력은 복을 못 받아.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맨 처음에 이재명이 낙선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라 뭐 해라 어쩌고 저쩌고 외국을 가라 어쩌고 막 이랬을 때 책임을 지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도망가는 게 왜 책임이냐고 당장 당대표 되고 국회의원 하고 다 하라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책임을 지는 자세다. 그래서 누구도 안 한 걸 한 거잖아. 이재명이. 거기에서부터 달랐다. 그 용기는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 할 수 있겠다라는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다는 거. 민주당을 개혁 못하면 이 나라를 개혁 못 시킨다. 그거를 이제 이재명은 생각을 했던 거지. 착착. 이재명이 민주당을 세운 게 아니잖아.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차냈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썩어가는 거를 살려낸 거야. 진짜 민주당으로 만든 거야. 대수술을 해준 거지.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굵어진 거지. 자신감이 쓰니까 이젠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게 정도다. 누구도 이렇게 바닥부터 1%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지지율을 자기가 끌어올리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이 사람만큼 이렇게 정상적으로 온전한 자기 실력으로 그 모든 거를 다 견뎌내고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에 없었어. 다 기회주의자였지. 어떤 이상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누가 갖다 꽂거나 결국은 다 기회를 타고 했다고. 이재명은 기회를 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를 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할 거라는 그걸 키워온 거지. 자기를 준비시켜온 거지. 기회주의를 갖다 댈 수가 없잖아. 이재명한테는. 오히려 죽을 기회만 수도 없이 많았지.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잖아. 신기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더라도 비판에 정죄에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과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그런 데에 일어나는 명현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정권이 여태까지 썩어빠진 것을 고쳐나가려면 수도 없는 잡음이 일어나거든.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지. 그거를 국민들이 차분하게 잘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지지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눈으로 봐야지 괜히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언론개혁을 분명하게 말을 했잖아. 중요하거든. 모든 국민의 입과 귀가 돼야 되는 그 언론이 썩어 빠졌잖아. 그것부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지. 여태까지 이재명이 어떻게 기자들을 대했는가를 보라고. 그 기자들이 이재명을 한 번이라도 만났던 기자들이 새로운 언론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야.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뭐 하고 싶어도 그 좋은 글재주, 그 좋은 평론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잖아. 이제 마음껏 하라고. 이재명은 정당한 비평 같은 거 좋아하거든. 마음껏 쓰라고. 제대로 논리만 맞으면 이재명이 자기를 욕하는 거라도 비판하는 거라도 다 읽어주고 다 들어준다고. 그러니 실력 발휘를 좀 하라고 기자들이. 실력 발휘할 기회가 왔다.